자, 17번 유형부터 오늘 아마 요 단원이 끝날 수도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7번 유형, 심화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볼게. 자, 일단 앞으로 나오는 거가 이제 fx식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f랑 g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h'(x를) 는영으로 만드는 값을 가지고 hx 그래프, 이제 주로 할 것은, 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h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양변을 미분하면은 h'x라는 것은 f'x에서 g'x를 뺀다. 요렇게 해서 f'x 그래프와 g'x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요걸 가지고 좌우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대표 문제 하나만 보면은, 아니네, 제로를 한 것 같게. 엄청 복잡한 예를 갈게.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지? 그러면 h'x라는 것은 f'x에서 뺀다 g'x.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h'x가 는 0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요 내용이 뭐냐면 h'x가 는 0이 된다는 것은 f'x와 g'x가 똑같은 걸 의미하네? 그러면 교점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돼. 교점. 요렇게. 교점. 요렇게. 교점. 이렇게. 세 개의 교점을 요렇게 선을 내리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부호를 결정해야 됩니다. h'x의 부호를 결정해 볼게. 교점에서는 0이 되겠죠? 0이 되고 0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호를 결정해 볼게. 자, 우리는 f'에서 g'을 빼는 거야. f'에서 g' 뺀다. 자, 그러면 얘가 f'이고 얘가 g'이야.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가 f'이고 얘가 g'이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결국 f'이 위에 있으면 플러스, f'이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f'이 g'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f'이 g'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h'x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이 부호를 가지고 hx의 그래프 개형을 찾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플러스면 증가, 0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는 0, 마이너스면 감소. 그러면 결국 얘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왔다가 플러스 왔다가 마이너스 왔다가 얘가 4차 형태의 hx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극값은 세 군데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극대 두 개, 극소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극소가 되는 x값은 뭐니? 라고 쭉 갔더니 D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 유형이라고 돼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닌 유형이다. 쉽다, 요거.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막상 찾아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남은 18, 19, 20, 21 요 4개는 다 별표 치시고, 동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형 5단원까지가 시험 범위던데 4단원까지 또는 5단원 앞쪽까지만 시험 범위인 학생들도 존재하고 5단원 전체가 다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각기각색이다. 남은 4가지 유형의 문제가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반에서 수업 진행을 했는데 유형 18, 유형 19 딱 2개 유형하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 와. 왜냐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줬거든. 일단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그림으로 하는 방법 하나,
식으로 나왔을 때 하는 방법 하나 갈게. 자, 우리는 만약에 얘가 B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게. 그러면 이 fx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알 수 없지만 음수네. 3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감소부터 출발하니까. 그런 다음에 x축과 a에서 접하면 어떻게 되니?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거죠. 접하니까. 그 다음에 b에선 뚫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x-b라는 것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해왔던 거. 자, 그런데 앞으로는 뭐가 나올 거냐면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식으로 나올 때도 요거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나다 조건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다. FA도 F'A도 0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자, FA가 0이지. X축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도 0이야. 그럼 F'A도 0이야. 아, 그러면 결국 fx는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 요 식이 나오더라도 요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숫자에 대해서 함수값도 0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이다. 둘 다 0이면은 완전 제곱식을 fx가 인수로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오면 좀 쉽고 저렇게 식으로 나왔을 때도 좀 빨리 그 인수를 가지는 걸 생각을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요거 되셨죠? 자, 이제 한 가지씩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 이 대표 유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첫 출발은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할지는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일단 3차 함수인데 감소부터 출발하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음수네. 근데 주어진 게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요 식은 마이너스 x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뭐 이렇게 일단 미지수 나와볼까?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할 때 미지수가 3개나 하고 놓고 푸는 거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그림상에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지문에도 원점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네.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미지수가 2개로 줄어들었어요 라고 해서 여기까지 또 돼요. 미지수가 2개 된 거야 이제.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높이가 마이너스 4라는 조건 단 하나만 나와 있네. 그랬을 때 극소값이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는데 A, B를 어떻게 구해서 F4를 만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5단원 후반에 있는 요 내용부터 다음 6단원까지는 다 이런 종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1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출발을 해야 더 식을, 미지수를 찾든 뭘 하든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시험 시간이라 생각하고 1분 정도면 시험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거다. 이제부터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했다. 재민아 안 더워? 마스크는 이제 벗을 때 되지 않았어? 감기가 어제 승아가 그러던데 채민이가 저한테 감기 옮겼어요 이러던데. 제가 먼저 걔 때문에 제가 높아져가지고.
은지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생각해낸 거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한 거 있니? 없어?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인형아!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와, 위에 유형 설명해 놓은 거는 참고로 안 하네, 애들이. 자, 1분이 지났으므로 풀이 과정을 가도록 해볼게. 자, 보통 해설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X축과 항상 중요한 거는 X축이야, X축. 0에서 만나고, 요 점에선 접하니까, 이 점에서 미지수를 놓고 출발을 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해설에 나와 있는 건 보통, 여기를 A라고 잡아서, 요 식을 fx를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접하니까 중근을 가지는 거 맞죠? 다 이해되지? 근데 이거를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이 a 말고 하나가 더 나왔을 때 그게 마이너스 4다라고 해서 미지수를 찾거든? 근데 얘를 a로 잡아버리면 여기에 나오는 게 분수식입니다. 이 x 값이. 그래서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던 게 있었죠. 자, 3차, 4차에서 항상 두 가지의 비례식은, 비율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근아, 3차에서 기억나는 비율 관계 뭐 있니? 아니, 여긴 없어. 칠판 볼 필요 없어. 그냥 여기 보고 얘기해줘. 기억나는 비율 아무거나 얘기해봐. 1대2. 동아야, 질 수 없다. 1대1. 1대1은 없습니다. 1대 루트 2. 1대 루트 2. 형사가, 아니, 요 문제 말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비율 관계 중에서 이 네 가지를 모르면 절대로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 못 푼다는 얘기는 안 했다. 또 알고 있는 비율이 있니? 없어요. 민기야. 살에 걸리겠다. 민기야, 오랜만에 채민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괜찮아요. 아무거나 비율하면 내가 그냥 거기다 갖다 채워 넣을게. 2대1. 2대1은 여기 있네. 아. 루트 2대 루트 3. 없습니다, 그런 건. 1대 루트 2.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인형아. 승호야. 아, 저리. 진짜. 1대 3. 자, 요거 좀 잘 외워보되. 하나가 루트가 없으면 다른 쪽에 루트가 있고, 하나가 루트가 없으면 다른 쪽에 루트가 있고, 서로 크로스되면서 비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놔. 그래서 1대는 무조건 나와 있고, 2 아니면 3인데 루트가 있는 거와 루트가 없는 거, 요걸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익숙하게 봐왔던 비율에 대해서 한 가지 가보도록 할게. 우리는 요걸 3차 함수에서 극값을 했을 때 얘는 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근을 가지고 얘는 접하는 중근 두 개의 근을 가지기 때문에 요거의 비율이 1대2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대2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접하는 쪽에 있는 요거를 미지수로 잡지 말고 내가 여기를 만약에 A로 잡으면 요만큼의 길이가 A니까 2A만큼 더 가면 여기가 3A라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오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이 아니고 우리는 식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마이너스 x 하고 x 마이너스 3a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0 만드는 값을 막상 구해보면 A라는 게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그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굉장히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지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F의 A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걸 가지고 출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곱하기 A를 집어넣으면은 4A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 그러면 A의 세제곱이 1 나오니까 그러면 A 값은 1이네. 그러면 여기가 3으로 이렇게 딱 바뀌니까 F4를 구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하는 걸 그냥 항상 미지수로 두지 마시고 비율로 해가지고 두면 미분도 안 하고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유형 18은 한 3가지 문제 정도밖에 없어서 유형 19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유형 19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형이 너무 많아서 자 19 가볼게. 19. 윤영아, 내가 저번에 저 비율 나오는 그림을 그려줬니? 아니, 여기 4개 나오는 비율 그래프? 은지야, 해줬니?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줄게. 한꺼번에. 자, 3차는 그림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3차는. 자, 이렇게 3차의 그래프가 존재했을 때 우리는 대칭이 되는 여기에 변곡점이라는 거 하나 그림을 딱 찍어 놓고 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차에서는 요거 그림 하나에서 모든 비율을 다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가 접하니까 요거 대 요거는 2 대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 대 2 이렇게 만드는 거, 요게 이제 2 대 1이든 1 대 2든 바뀔 수 있다는 거 하나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점대칭이 되는 기준이 되는 변곡점을 지났을 때, 변곡점을 지나는 요거 딱 그었을 때 요거 대 요거가 1 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 요렇게 된 거. 반대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거 한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도록 할게. 그래서 외워질 때까지 여러 번 그리자. 언젠가 외워지겠지. 다른 모든 공식들은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미분 파트에서는 이 4개만이라도 최소한, 물론 릴스나 이런 거 보면 엄청 많은데 그걸 솔직히 다 못 외워요. 이것도 못 외우는데. 자, 4차는 2개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4차는 Y축 대칭되는 극소의 높이가 똑같은 요 그림에서만 성립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x값이 요렇게 3가지가 되면서 간격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쫙 그렸을 때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1 대 루트 2 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항상 비율은 극값을 0으로 만드는 그거가 기준이 된다는 걸 좀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 대 3이 나오는 거는 뭐 반대로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 있죠? 요런 그래프에서 요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여기서 극값이 0이 되는 거고 극값이 0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되겠지? 자, 여기는 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근, 요거는 3중근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3 대 1. 모양이 반대로 바뀌면 1 대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최소한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 조금이라도 시험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물론 학교에서도 설명을 해주겠지만, 계속 조금 해보자.
자, 다음 시간에는 호명한 학생이 나와서 그림 3개 중에 하나를 그려서 비율 관계도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저 정도는 좀 외웁시다. 자, 이제 심화 유형 19번으로 갈게. 자,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 또는 함수에서 절대값 4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2가지 종류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옵니다. 1번이 80%, 2번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x축이 존재할 때 작게 그리면 요게 fx라는 게 이렇게 되겠대. 얘가 fx래. 아, 그러면 식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주면 아래쪽에 걸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우리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드는 그래프. 요거는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알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 거,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 나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3차 그래프를 y축만 할게. y축에서 만약에 3차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얘가 fx래. 자, 그랬을 때 x라는 거에만 절대값 씌워지면 x의 절대값 있으면 우리는 x가 0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다음에 y축 대칭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돼서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얘가 f의 절대값 x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뭐 계속 할 거니까. 자, 우리는 아직까지 그 3차, 4차를 제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힘든데 절대값 가지고 이렇게 대칭까지 시키는 작업이 나오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한 문제씩 뭐 다 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 특히나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는 그래프 함수식은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그릴 수 있는 식이 간단한 걸로 나옵니다. 식이 간단한 걸로. 자, 일단 여기에 있는 fx를 봤을 때 우리는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얘는 홀수차만 존재하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0,0 대칭이지. 그런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0,-1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요것도 머릿속에 딱 두고 가야 돼. 없었을 때랑 있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는 연습을 했죠. 원래는 f'x에서 는형을 만드는 것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fx라는 식을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요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요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1. 자, 같이 그릴게. 요거 자, 그러면 얘와 연립이 됐을 때 x 값이 0이 하나 있고 여기는 풀마 루트 3이 있네. 그래서 0,-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변곡점이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가 fx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0, 여기가 루트 3. 자,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에서 저 변곡점을 지나는 거의 비율을 생각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가 1대 루트 3. 근데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여기 지점이 x값이 1이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함수식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높이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항상 그 값의 높이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이제 다음 단계 갈게. 잘 봐요. 여기에 높이가 길이가 2란 말이야. 그럼 이만큼 이렇게 더 올라가면 극대의 높이는 요 높이가 1이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판단될 수 있죠. 1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
전체 절대값이 씌워진 게 gx야. 그러면 요 높이가 1이고 요 높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사이에 딱 가운데 자리에서 뭐가 지나가냐면 x축이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대부분 식이 이렇게 간단히 나온다고 얘기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래쪽의 걸 위쪽으로 접어 올려. 그러면 절대값 씌운 gx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 gx, f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는 f'x하고 증간표 그리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문제 푸는데 거의 한 5, 6분이 걸려요. 그림 그리는 데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0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접어 올라가면은 요 높이가 뭐가 되냐면 3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접어 올렸을 때 그 높이도 우리는 필요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극대값을 가지는 게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고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는데 알파가 0보다 큰 쪽에서 이 0보다 오른쪽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거는 결국 1에서 극대값 3을 가진다. 그래서 알파는 1, m은 3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4로 이렇게 빨리 나오겠죠? 자, 일단 3차의 전체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 하나. 그 다음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식을 주어지고 그 식에 간단히 만든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씌우는 이런 문제 유형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거는 4차인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냥 식을 저어주고 식 자체의 절대값을 씌워진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극대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극대값의 높이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식을 판단해야 돼요. 딱 봤더니 우리는 일단 요 안에 거를 그릴 거야. 안에 거를. 자, 그런데 저 안에 거를 봤더니 얘를 그러면 fx라고 할게 나는. 자, 4차, 2차, 상수항. 그러면 짝수차만 존재하니까 뭐를 떠올린다? y축 대칭을 떠올려야 되겠네. 그러면 짝수차만 존재하는 y축 대칭 그래프는 극소의 높이가 똑같은 요런 그래프입니다. 요런 그래프. 그러면 저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1대 루트 2를 또 떠올려줘야 돼. 1대 루트 2.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fx식을 볼게. 그래도 저거를 그냥 쉽게 그리기는 쉽지 않아서 미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홀수차만 나와 있거나 짝수차만 나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엄청 쉽게 된다. 자, 쟤를 앞쪽 부분을 두 개를 4분의 1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1만 이렇게 남는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조금 전에 했듯이 요거 있지? 숫자 y는 1.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쭉 이렇게 해서 볼게. 자, 이 1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x제곱이니까 0이 중근이야.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풀마 2루트 2야. 그러면 y축 그려야 되겠네. y축 필요하겠네. 자, 저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0에서 접하고 높이가 똑같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에 0에서 접하는 거 나왔고 2루트 2 나왔고, 그런 다음에 이 높이는 동일해야 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가 fx의 그래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했듯이 떠올리는 거 요거 했을 때 얘가 1대 루트 2. 자, 그러면 루트 2를 2 곱해서 여기 나오니까 1을 2 곱해서 오면은 요 지점의 높이가 x값이 2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극대는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극소의 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숫자 2를 집어넣어 봅니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요 높이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돼버리겠네? 맞죠? 맞네. 맞나? 맞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야. 딱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은 조금 위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중간보다 조금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x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걸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러면 gx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결국 gx 그래프이면서 요 높이는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고3 전까지 이게 자유자재로 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극대값이 3개가 나왔네. 근데 극대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극대값은 요 놈의 높이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값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전체 절대값은 됐고 이제 항상 생각해봐. 전체 절대값이든 아니든 우리가 할 것은 일단 안에 있는 요 놈부터 그리는 게 제일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들 연습 한번 가볼게. 자, 요 f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fx 그래프. 쟤는 홀수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원점 대칭되는 그래프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는 것까지는 해볼게. 그런 다음에 내가 풀어줄 테니까. 와, 화목토 반 애들 올림포스 질문 엄청 보내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래서 3차 함수는 가장 쉽게 그리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홀수차만 있는 거 뒤에 상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중근으로 묶고 상수가 있는 경우. 저거는 홀수차가 아니니까 원점 대칭은 아닌 거야. 딱 두 가지 그래프 개형이다. 근데 그리는 게 전체 절대값이어서 요거 아니고 x에만 절대값 있는 거야. 그림은 잘 그렸네.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래. 자, 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0이 중근이고 3이 하나의 근을 가지니까 이 그래프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 됐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2대1의 비율을 가지니까 여기가 2다. 그런 다음에 요 높이도 판단해 주라 했죠? 이 집어넣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요거까지도 판단을 해주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럼 얘가 일단 f의 x다. 이렇게 하겠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f에 x에만 절대값 씌워진 거니까 y축 대칭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편한 게 y축이라는 건 여기 있다라는 게 확실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x가 0 이상인 거 요거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다. 얘만 이렇게 남긴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4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죠. 요 높이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거의 4차하고 흡사하게 나왔다 지금. 그러면 요 지점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극소값을 가지는 값은 마이너스 2와 2이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2면 감마가 2.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가지는 것은 x값이 0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x에만 절대값 있는 그래프도 안 하면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해보고 간 거야. 해보고 간 거. 자, 그 다음 44번 그래프 1번 줄게. 한번 그려봐라. K, Y는 K 그어놓고 하면 돼. Y는 K 그어놓고.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 해석할 때 그림이 좀 몇 개가 더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는 하나만 그려줄 건데 너희가 나머지 해석할 때는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영, 삼중근, 3분의 4, 하나의 근. 삼중근이면 어떤 그래프인지를 기억하고 있으려나? 5단은 처음 출발할 때 해줬던 것 같은데. 하나의 근을 가지면 어떻게 그리고,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되고, 삼중근을 가지면 어떤 그래프 형태이고. 자, y는 k를 당연히 그었겠죠? 자, 그런데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3분의 4라는 0보다 큰 값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고 4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감소부터 2차 함수하고 똑같은 시작이다. 감소부터 출발하는데 0에서 3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다. 이게 이제 f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비율 했죠. 3중근, 하나의 근. 그러면 3대 1의 비율을 가지네. 그래서 여기가 1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요거까지만 일단 그려놓고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 자, 그래서 유형 19에서 그래프 개형하는 거 어려운 건데 지금 엄청 많이 했다. 대부분. 자, 19번 유형 어려웠고, 근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냥 넘길래 했는데, 946번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자, 레벨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가 문제인데, 전체 절대값에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게 나왔죠?
자, 근데 뭐 때문에 얘를 할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극대라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내용은 절대값이었을 때 이 높이가 같아진다.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내용도 가나다 조건에서 나왔을 때 문제 푸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떤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겠대. 그래서 얘가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대 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높이가 지금 F의 A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FA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값 쉬운 거의 높이가 FA, FB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X축을 가지고 대충 요렇게 X축을 그렸다라고 가정해서 이 아래쪽에 걸 위쪽으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 높이가 FA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FB라서 높이가 지금 다르죠? 다릅니다. 이거 그리면 안 돼. 이걸 그리면 안 돼. 이걸 그리면 안 돼.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요 높이가 달라서 저 조건을, 빨간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 높이가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제대로 그릴 거.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 FA와 FB 높이가 똑같아지려면 요 높이와 요 높이의 딱 가운데 높이, 그래서 딱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X축이 지나간다면 그러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요 높이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극대극소 높이의 딱 가운데 지점에 X축이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저 안의 식을 뭐 미분하고 뭘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X축이 여기 있을 때 극대 극소와 높이가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것은 X축이 요렇게 됐을 때 요 거리하고 요 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축을 지나는 이 점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변곡점. 에이, 왜 이래?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변곡점. 자, 그러면 하얀색을 따졌을 때, 요 하얀색에서, 간만에 요런 거 한번 해볼게. 물론, 변곡점을 표시하기에는, 물론,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해가지고, 그거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서 절대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과생들은 배웠겠지만, 문과생들은 안 배웠는데, 변곡점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가 뭐 하냐면, 2'x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나는 gx로 놔볼게. 안에 있는 식을. 흰색 그래프. 자, 그러면 어떤 gx가 있을 때 g'x를 해버리면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 g'x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값입니다. 그러면 얘가 3x로 묶으면 x-2가 되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한번 연습해 볼게. G2 3차 함수에서 G2' 미분을 한 번 더하면 얘는 6x-6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그러면 x값 1이라는 것은 요 변곡점의 x좌표, 얘가 1이라는 뜻이다. 이런 거. 3차 함수에서 변곡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연습도 해볼게.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원래 기본 방법은, g의 0의 절대값은 g의 2의 절대값하고 서로 같다라고 해서 p를 구해야 됩니다. 정석은.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풀이로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 아, x값이 변곡점을 가지는 x값이 1이야. 근데 1에서의 높이가 x축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해서 g의 1이 0이다라는 걸 요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p가 0이다. 그래서 p 값은 2가 나온다.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야 된다. 문과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 하나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풀이를 하다 보면은 변곡점의 좌표, x좌표가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나중에 접선을 긋는 개수, 저번에도 한번 하긴 했지만 다음 단원에 또 나오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20번 유형 설명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고치고 점수 부르고, 점수 보내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자, 20번 유형의 개념을 설명할 텐데 개념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냐면 책에는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번 유형.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개념부터 하나씩 가볼게. 1번 개념부터. 동아야 뭐하니? 책을 아예 덮어버렸네? 무슨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걸 필기하고 있었냐고? 변곡점은 프라임이다. 진짜?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 오늘 남기? 보자. 동근아 확인해봐. 오, 제일 잘 보이는 책 겉표지에. 인정. 어디 적었는지 알 수 있게. 미안하다. 내가 의심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자, 이제 조금 달라져요. 아는 내용이야. 자, fx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당연히 요 관계식이다. 얘가 나와도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와도 얘가 나와야 되고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할게. y축 대칭이면은 여기 있네. 짝수차의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요것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여기 출발은. 자, 그런데 이제 뭔가 하나가 더 나온 게 뭐냐면, 자, 옆에다 설명을 해줄게. 저거는 그냥 적혀 있으니까 f의 마이너스 x는 fx라는 요 식을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우리는 어차피 fx가 나오면 미분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좌변은 그냥 f'x가 돼. 근데 우변도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속미분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겼더니 뭐가 되냐면 요식이 돼버리네 라고 할 수 있네. 그러면 y축 대칭되는 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원점 대칭이다.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데 활용이 엄청 됩니다, 이거. 자, y축 대칭을 미분하면 원점 대칭 된다. 요거 기억해라. 자, 일단 요거 적어볼게. y축 대칭 미분 하면 원점 대칭. 자, 그런데 우리는 적분을 배웠습니다. 적분. 홀수차만 있는 거를 적분하면은 차수가 하나씩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짝수차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적분하면 뭐가 항상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니, 민기야? 적분이요? 부정적분했을 때. 저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나랑 했잖아. 선생님요? 적분했는데? 저 그때 안 왔어요. 영상을 안 들었어? 동아야, DS. DX? 말고. S. 아니, 인티그럴 해서 2x
2x제곱 dx 이거 하면은 뭐가 되니 동아야? 미분. 아니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고. 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시키지 마. 동근아, 얘 적분하면 뭐 되니? 모르겠습니다. 형서가. 3분의 C 이렇게 되네, 그지? 잘 봐요. 얘가 만약에 홀수차야. 그럼 원점 대칭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분의 2x 4제곱하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지? 자, 그러면 홀수차가 있으면은, 즉 원점 대칭이 있는 거를 적분해 버리면은 짝수차만 존재하는 거. 요거 상수는 영차니까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자,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진입 판정에서 많이 나와서 내가 얘기한다. y축 대칭되는 4차를 미분하면 홀수차만 존재해서 원점 대칭되는 거 맞습니다. 나중에 적분 지나가면 또 나올 거야. 그리고 홀수차를 적분하면은 y축 대칭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저 밑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1번, 얘가 1번 개념이야. 2번 개념 가볼게.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과 요 관계식이 얘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네. 그런데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속미분이 마이너스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 없애니까 이렇게 되면서 y축 대칭됩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는 출발 자체가 뭐냐면 원점 대칭되는 거야. 자, 원점 대칭되는 것을 미분하면은 얘가 y축 대칭이 된다. 자, 그런데 y축 대칭을 적분하면은 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쳐놔야 된다. 요거 진입 판정할 때 엄청 많이 틀리는 거야.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갈게. 아까 전에 2x 뭐였지? 3x 제곱이었나? 3x 제곱? 아니 2x 제곱이었구나. 2x 제곱을 적분하면은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c가 된다 했다. 자, 요게 지금 요거 y축 대칭되는 거야. y축 대칭되는 걸 적분했더니 홀수차가 존재하긴 하는데 상수항, 짝수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y축 대칭되는 걸 적분한다고 해서 원점 대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건 좀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다음 단원이나 적분 넘어갔을 때는 그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할 거야. 일단은 대충 요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적분까지 같이 알아야지만 정확한 개념, 기말고사의 진입 판정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적분 배우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야. 동구이 실망인데? 형석이 잘했어. 나중에 혹시 남을 일 있으면 한번 면제해 줄게. 잘 써먹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3번 공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4번 공식과 5번 공식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지워도 되겠죠? 자, 3번 공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 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관계식, 그래서 원점 대칭, y축 대칭 되는 관계식도 있지만 우리는 관계식 중에 배운 게 이런 것도 있다. f의 x는 f의 x 플러스 p이다 라고 했을 때 동아야, 뭘 할 수 있니? 저기 없어. 아니야. 동근아, 저기 없다니까? 이거는 전혀 없는 내용을 내가 그냥 하는 거라고. 관계식 중에 아무거나 우리가 배운 관계식 중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야. 삼각함수에서 했다. 그렇지. 주기가 P다라는 걸 우리가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뭐냐면 3번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요식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F의 P-X는 F의 P 플러스 X 얘가 나오면 얘는 뭐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도 없나? 저쪽은 쳐다보지 마. 저기 있는 거 없어. 요것만 봐. 우린 배웠어, 이거. 2차 함수 할 때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동아, 뭐, 입이 근질근질한다. 오! 축이 X는 P. 이 P라는 것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 X만큼 더 간 거랑 X만큼 더 왼쪽으로 간 거의 높이가 동일하다. 특히 2차 함수에서 우리 이렇게 많이 했죠? 이 간격이 동일하다. 요게 원하는 요식이에요. 자, 그러면 저거식과 요식에서 출발해서 절로 가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외울 거는 뭐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있고 플러스 x가 있어. 그러면 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좌변에 있는 숫자와 우변에 있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즉 얘가 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에서는 여기가 항상 같은 숫자가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른 숫자가 이렇게 오더라도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것이 축이다. 대칭 축이다. 이렇게.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을 했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많이 헷갈리는 게 요게 있어요. 요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를 A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축은 A가 되는 거고. 자, 얘를 이쪽으로 딱 넘겨볼게. 그러면 요식은 뭐냐면 F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한쪽 편으로 넘겼을 때 이런 식도 나올 수 있지 않니? 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럴 때 4번이 뭐냐면 4번을 A라는 문자로 그대로 할까? F의 A-X 플러스의 F의 A 플러스 X는 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나눈식이에요. 완전 나눈식. 자, 여기가 관계식이 마이너스면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식이다.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가 있으면은 점대칭이다. 자, 요거 두 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올 건데 무조건 한쪽 편으로 넘기고 기준을 딱 잡자는 뜻입니다. 넘겼을 때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직선에 대한 대칭, 가운데가 플러스면은 점에 대한 대칭을 이용하는 관계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A,0에 대해서 점 대칭이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림으로 설명은 해 줄 겁니다. 그리고 5번 공식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얘가 점대칭 되는 거에 가장 기본이다.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는데 수능에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 잠깐 언급 한번 하고 나서 내신 문제도 또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은 절대 못 풀어요. 이걸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잘 봐. 잘 봐. 자, 요 관계식에서 내가 양변에 2를 나눠 볼 거야. 양변에 2를 나눠 볼게. 0에다가 2를 나눠도 2분의 0은 0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우변은.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함수값과 얘 함수값 이 두 개의 높이의 평균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a, 0이라는 게 있을 때 여기에서 x만큼 빼져 있는 높이랑 그 다음에 x만큼 더해져 있는 높이랑 이 높이 두 개의 딱 가운데 지점이 0이다. 우변에 있는 요 숫자 0이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a, 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요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돼서 나아가면은 5번이야. 좌변의 관계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변이 어떤 숫자의 2배가 나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요거.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보죠. 자, 아까 위에 거 뭐 했니? 2로 나눴잖아. 얘도 2로 나눠.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이렇게 2가 되겠네? 그럼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높이와 오른쪽에 있는 높이와 그 높이의 딱 가운데 지점이 B라는 지점이야. 그래서 요거는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과 점에 대한 대칭,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나와 있는 책이 잘 없어요. 스매싱에도 없어. 아, 여기도 있을만 한 줄 알았더니. 일단 몇 분이야? 31분?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도 오늘도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죠? 다음 시간에 20번 유형, 21번 유형을 하게 되면은 아마 다음 시간 금요일은 끝날 거야. 누가 책 덮으래? 채민아, 인형이 책 덮어버리네? 자, 테스트북 꺼내서 채점하고 고치고 개수 보내고